안녕하세요. AI 시대. 다들 AI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만약 그 길은 99.9%가 실패하는 막다른 길이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충격적인 강연을 바탕으로 진짜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강연이요.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인 말을 던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AI 개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99.9%는 실패할 거라고 단언하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고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궁금증이 시작되는 거죠. 모두가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 강연은 그냥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충격적인 진로 경고. 대체 왜 AI 개발자의 길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그 근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고의 핵심은요,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그냥 세상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변화의 속도가 이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이라서 예전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파트, 막을 수 없는 파도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PC 시대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는데 3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모바일에서 다음 공간 컴퓨팅 시대까지는 16년, 딱 절반으로 줄었죠. 보이시나요? 이런 패턴이라면 다음 패러다임은 8년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변화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속도의 변화, 그 끝판왕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AI라는 똑똑한 두뇌랑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몸이 만난 거죠. 이건 그냥 생산성이 좀 좋아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정말 말 그대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뺏기 위해서요.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를 왜 하필 평균 성인 남성이랑 똑같은 키와 몸무게로 만들었을까요? 이유 아주 간단하고 또 무섭습니다. 지금 있는 공장 설비 단 하나도 안 바꾸고 일하던 사람 딱 빼서 그 자리에 로봇을 그대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로봇들이 왜 그렇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가? 교수님은 딱 세 가지 아주 무서운 이유를 듭니다. 바로 가격, 성능, 그리고 발전 속도. 하나씩 뜯어보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바로 가격이에요. 이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를 대량 생산하면 그 가격이 약 3천만 원이 될 거라는 예측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대 소나타 신차 한 대 값이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사람 한 명 연봉보다 훨씬 싼 로봇을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보는 로봇들 보면 막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에이 아직 멀었네 하고 웃기 쉬운데 교수님은 절대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왜냐? 걔네들은요, 우리랑 학습 속도가 차원이 달라요.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설퍼 보인다고요? 한 2, 3년 뒤에 이 로봇이 뭘 하고 있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플레이어 대 시스템 설계자. 그럼 이렇게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고 모델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의사와 건물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의사, 엄청나게 공부해서 높은 연봉을 받죠. 시스템 안에서 최고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도 결국 월세는 내야 하죠. 누구한테? 바로 건물주, 즉 시스템 설계자한테요. 자, 게임에 직접 참여해서 열심히 뛰는 말이 될 건가요? 아니면 그 게임판 자체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건가요? 이 질문이 핵심인 겁니다.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쌓고 있는 커리어가 과연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부품 역할을 하는 참여자의 길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들고 소유하는 설계자의 길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거죠. 네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기회입니다. 시스템 설계자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완벽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를 통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만드는 회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보이는 전부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사실 테슬라 자동차의 진짜 정체는요, 바퀴 달린 컴퓨터이자 전 세계 모든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데이터 수집 장치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로 처리하죠.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망으로 이 모든 걸 연결합니다. 이 모든 걸 돌아가는 기반은 바로 전 세계에 깔린 데이터 센터고요. 이게 바로 시스템 설계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석 끝에 교수님이 내놓는 구체적인 제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상위 0.1% 천재들처럼 막 새로운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99.9%가 실패하는 길이니까요. 대신 그 모든 화려한 AI 서비스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보이지 않는 기반, 바로 AI 인프라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I 인프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나 수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엔 있는지도 모르지만 만약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AI 시대에 전기, 수도, 도로, 그게 바로 이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고 이게 바로 AI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당신의 진짜 AI 초능력. 이건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지라는 걸 넘어서 이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인프라 사고방식을 길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신기술,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걸 볼 때 와,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여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근데 이게 작동하려면 뒤에서 뭐가 필요하지? 어떤 기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속에 보이지 않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죠. 결국 아무리 대단한 AI가 나와도요. 그 AI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던 질문에 답을 해주는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코딩 실력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게 바로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지막 보류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강연에서 교수님은 로봇이 공장 노동자를 대체할 거라고 했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싸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카트에 로봇 하나를 담아서 계산하고 집에 데려오는 그런 날이 온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한번 좀 상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